전북이 키울 사람 이제는 김성주. 네, 반갑습니다. 북치기 박치기 3.0 선거 방송. 오늘 또다시 만난 그분, 또다시 특혜 아니냐 뭐 이런 시비가 있습니다만은 궁금하니까. 그렇죠. 아직 다 못 만나본 것 같은. 그리고 제일 핫한 곳이에요. 네, 그리고 껍질을 조금 더 벗겨보고 싶은. 예. 자, 김성주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방송으로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번에 뵀을 때하고 오늘하고 사람 꼴이 아니네요. 시간이 늦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그동안에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니셨는지 대충 짐작이 돼요. 예. 아니 얼굴이랑 뭐 좋으신데 살도 좋고. 살도 좀 빠지신 것 같고. 지금 많이 쾌하세요. 예, 초췌해요 한마디로. 예, 몸무게가 약 드시죠? 몇 킬로 약 한번 드시죠. 좋은 약이 있습니까? 그럼요 저희가. 예. 그 지난번에 방송 나간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예, 예. 느낌이 어떠셨나요? 굉장히 좀 길게 좀 이 얘기를 했던 좀 네. 기억이 나는데 예. 다시 들어보니까 또 듣는 사람에 따라서 좀 지루한 인상도 있지만 또 제 생각을 네.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구체적으로 이 얘기할 수 있는 예. 기회였는데요. 저 다시 듣고 보니까 또 옛날 생각도 나고 예. 저는 좋았습니다. 예. 아니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청취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는 뭐 히팅수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는 예. 조회수로 승부하기 때문에. 네, 일단 상위 그룹에 랭크 되셨어요. 예, 그리고 그 히팅수. 정도 한 그 10만 명 정도. 그거는 비밀입니다. 10만 명 조금 안 됩니다. 조금. 예. 그 옆에 또 한 분 나와 계세요. 소개해 주시죠. 소개 좀 해주시죠. 저요? 예. 김성주 의원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예. 박일두라고 합니다. 박일두 씨.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네. 라디오에서 많이 들었던 네. 그분이신데 그래요? 네. 잠깐 있었죠 한때. 아니에요. 장준권 씨가 훌륭한 방송에 맡아서 저 일두 형님 따라서 뒤에 후배들이 많이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자, 지금 현재 상황실 쪽을 좀 맡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니 감히 상황시. 예.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숨이 막힙니다. 왜요? 구해 주십시오. 왜요? 자신이 없으세요? 자신이야 충만하죠. 그래도 예. 워낙 스피커가 큰 분하고 싸우다 보니까 예. 그 스피커가 낡기는 했지만 예. 그래도 화려한 스피커였지 않습니까? 예. 우리 후보님은 잘 아시다시피 너무 정직한 스피커여서 예. 그 이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고지고대로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 선거 때는 때로는 좀 꾀도 부리고 예. 또 그 전라도 사투리 유들도 좀 부리고 예. 그랬는데 워낙 그 아닌 것은 아닌 전공법을 가시니까 네. 워낙 그 이벤트 예.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시는 분하고 싸우려다 보니까 힘듭니다. 뭐 나름대로 그래. 전반적으로 네.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네. 이 캠프는 네. 말씀들이 좀 길으시군요. 여기까지는 거의 뭐 편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의원님도 지난번에 방송 재밌게 들으셨다고 하셨지만 편집하던 사람은 죽을 뻔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예. 다만 이제 좀 원래 나간 거는 1부 1시간 한 10분, 2부 1시간 정도 해서 2시간 나갔지만 실제 대담한 건 3시간 정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 뭐 그냥 안부 인사 서로 나눠봤고요.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좀 핵심만 좀 정확히 짚어가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그 정동영 후보 쪽하고 이렇게 여론조사하는 것들을 보면 어떠세요, 느낌이? 한 4차례 정도 교환의 조사가 좀 있었는데 네. 뭐 한 9% 정도 앞선 조사가 있었고 네. 네네네. 조사가 있었고 또 5%, 또 3% 최근에는 뭐 1% 미만 오차 범위 뭐. 이 정도 앞선 그래요. 이런 정도여서 아직까지 역전은 당하지 않은. 지금까지는 이제 뭐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인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좀 들어가면 또 이제 어떤
또 변화가 있을지 저희도 관심 있게 대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한번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유세는 아니고 아직은 선거운동 하시면서 마주친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주 만나죠. 오늘도 여러 번 만났죠. 네. 그러면 반갑게 인사를 그러죠. 예, 선배님 또 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마음 한켠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으세요? 서로 그러겠죠. 서로. 어쨌든 과거에 동지 선후배가 이렇게 경쟁 상대로 만났으니 네. 마음 편할 리 있겠습니까? 근데 저보다는 선배 되시는 분이 더 그런 복잡한 심정이 있겠죠. 그렇겠죠. 네. 미안함도 있을 것이고 염치도 없을 거고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으시고요. 순창에 내려온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근데 궁금해하는 분들이 하나가 필리버스터 때 얼굴 못 뵀다고 안타까워하시던데. 필리버스터를 처음에 시작하셨던 분들이 주로 이제 비례대표 네. 그렇죠. 분들이고 또 사연 있는 분들, 네. 뭐 이렇게 억울하게 탈락했다든가 그런 분들한테 우선 순위를 줘야 되니까 저희는 좀 뒤로 좀 미뤘고 또 물론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또 제가 이쪽 전주가 또 격전지라서 네. 격전지에서 떠나는 것보다는 여기에 충실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좀 늦게 신청했는데 중단돼 버려서. 못하고 말았죠. 네. 필리버스터 때 얼굴을 사실 전라북도에서는 팬분들이 없어서 최기성 의원 하셨습니다. 컷오프도 하셨습니다. 전정 의원도 하셨고.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사연이 있는 분들이 네. 그걸 좀 했고 또 사연 하면 또 뭐 의원님도 아픈 사연은 많으시잖아요. 아니 그래도 피해자였으니까. 저는 그래도 무슨 뭐 컷오프 당할 위기에 있다든가 그럼요. 하는 뭐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 아니 그 예전에 과거에 옛날에 뭐 첫사랑의 뭐 아픔 이런 거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폭력이나 이런 거. 폭력 전과 쓰라린 네, 그래서 이제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성주 후보님의 약한 점이 뭔가 이런 전국적인 정치적 이슈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이 보인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전국적인 이슈에서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했던 게 이제 연금 이슈, 네. 기초연금 파동이나 또 공무원연금 개편에서는 가장 강한 목소리를 냈죠. 네. 또 메르스 대응에 대해서 저희가 당내 대책위 간사를 맡아서 거의 메르스 대응 전반전을 그래서 제가 지휘를 했으니까요. 근데 저는 제가 맡아진 분야, 제 전문 분야에서는 제가 영향 발휘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굳이 저까지 거기다 나서서 목소리를 볼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어서 대신 뭐 국정교과서 이런 거는 제가 또 사학 전공이니까 그런데 또 강한 목소리 좀 내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모든 정치적 사안에 자기가 다 스피커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 아니 뭐 보통은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부고 빼고는 하여튼 어찌됐든 정치인은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이득이다 이런 얘기 하니까. 정치를 인식하는 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도 아무데나 또 낀다 안 나선 데 없다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우리가 보면. 아니 그러면 크게 좀 보면 전 이제 궁금했던 게 물론 이제 개인 김성주와 개인 정동영 간의 어떤 선거기도 하지만 각각의 더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리고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당대당도 있잖아요. 특히 이 지역은 국민의당이 호남 정치 복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이슈화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더민주당이 최근에 필리버스터 때까지만 해도 정당 지지율도 굉장히 올라가고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도 받고 당원도 뭐 러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막 가입하고 이랬는데 최근엔 또 반대로 많은 지탄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요. 뭐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당내 문제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게 사실 좀 조심스러운 면이 좀 있는데요. 더구나 저도 평가를 받는 학생 입장에서
평가 방식과 평가 기준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다만 저희가 중간에 오랫동안 분란 끝에 뭐 안철수 의원 등이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고 그 후에 다른 의원들이 민주당 잔류 선언하면서 당이 안정되게 오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야당의 존재감을 드높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항상 여당에 끌려다니고 그 목소리가 묻혀 있었는데 마이크를 주고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아주 잘하더라. 과연 저렇게 훌륭한 의원들이 야당에 있었던가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거의 6년 동안의 가장 호황이었죠 그때가. 예, 그래서 제가 어떤 SNS에서 본 글은 국회의원이 날로 먹는 게 아니구나. 네, 그런 얘기 다들 그런 실력을 갖췄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을 따름이다라고 하면서 종편을 비롯한 기존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당이 좀 안정되고 지지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지도부가 좀 너무 무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 컷오프도 어느 정도 탈당한 사람이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잘 단합해서 가도 충분한데 그걸 기계적으로 20%라는 거 적용하고 더 나아가서 뭐 현역에서 30% 50%를 무리하게 설정하면서 본인들이 뭔가 단칼에 야당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해결사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너무 과하면서 전통적인 지지층들의 반발을 좀 초래하는, 그래서 결국은 다 벌어놓은 것을 좀 잃는 이런 좀 어려움이 처했다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리버스터 때 길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새롭고 좋았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덕진 전주병이죠. 전주병 지역민들도 김성주 후보의 그런 모습을 보기를 바랬던 것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많이 물어서 언제 하냐고 저도 많이 아니,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아차 싶으셨을 거야. 저 정도 조명을 받을지 모르고 순번 앞에다 내가 대기번을 아니 탔었는데. 나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거기 올라가서 하는 건 하고 어디 저기 오거리나 여기가 어디에서라도 좀 그런 그런 게 있었으면 좀 동시에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했었어요. 당내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하면서 이거 서운해하는 지지자들, 계속 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대안이 뭘까 해서 저는 그 개인 방송 당에서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필리버스터 하자는 거죠. 국회 방송은 중계를 안 하겠지만 이거 인터넷 중계하면 그렇죠. 국민이 들을 수 아이디어 있어요. 좋은데요? 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당시에 계속하냐 중단하냐 가지고 논란하면서 대안에 대한 접근도 별로 안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들 카톡방이 있어요. 그 얘기를 단체방. 봅시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마이 리틀 텔레비전인가 그런 드라마처럼 우리가 개인 방송 하자. 그것도 돌아가면서 그 제안을 했는데 그 뒤에 댓글이 별로 안 달리고 숫자가 안 줄어요. 숫자가 안 줄어. 확실히 그 정책이나 아이디어 면에서는 아직 굉장히 좋은 그 뛰어난 명석한 브릴리언트한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해보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또 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끼어들겠습니다. 그냥 푹 들어가겠습니다. 정동영 후보와 김성주 후보의 차이점 내지는 본인 스스로 장점, 왜 김성주여야 하는가,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근데 이번 선거는 정당과 정당의 선택이 있고요. 호남 쪽에서는 더민주냐 국민의당이냐, 그렇죠. 정당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있고, 후보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보는데 정당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왜 김성주냐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약칭을 좀 쓰려고 해요. 그 한쪽은 DY라고 약칭을 써, 한쪽은 김성주라고 하니까 형평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격이 떨어지는 듯한 저도 느낌. 이니셜을 써서 SJ 대 DY 이렇게 제가 가려고 합니다. 같은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
이니셜로 쓰는 네.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치인들을 이니셜로 쓰는가, 그 무게에 대해서 어디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의원님이 맞나요? 후보님이 맞나요? 정확한 지금 명은 후보가 맞을 것 같은데? 현역 의원의 신분이니까 네. 아직은 뭐 의원이라고 불러도 되고 뭐 예비 후보의 신분도 있으니까 뭐 후보라고 불러도 되고 뭐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네이밍을 아예 본인도 SJ. 예. 오 SJ. 네. SJ가 왜 되어야 돼요? 그냥 한 사람을 좀 비교를 하면 그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의 행적, 그다음에 이제 미래의 가능성 이거 같이 놓고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저하고 정동영 후보하고 이제 과거를 좀 비교하면 같은 고등학교에 같은 대학교 같은 과를 나온 그 학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10년 정도의 시대적 차이가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인생을 대학 시기, 청년 시기부터 놓고 보면 저는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을 정통으로 거쳐서 간 경우고, 정 후보는 학생운동에 약간 연루된 이제 그런 정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은 그 오들도 사건이라고 그 김상진 서울농대 김상진 열사의 일주기 추모식 때 학내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그때 학생 수백 명이 연행될 때 그때 같이 연행이 돼서 경찰서 유치장에 좀 구류를 산 게 사실 유일한 민주화운동 경력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어떤 그쪽의 뭐 선전가들은 뭐 안기부에 끌려가서 뭐 고문을 당했다라고 뭐 이런 얘기까지도 뭐 하고 그러던데, 그건 뭐 사실과 거리가 좀 거의 사실인데요. 먼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80년대 초에 MBC 입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82년도에 입학해서 민주화운동을 정통으로 경험한, 당시에는 지하운동 체제니까 학생회가 없고 지하 학회들이 학생운동 주동하던 때에 그 학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학과 책임, 그다음에 계열 책임, 단대 책임까지 지내던 당시에 학생운동의 지하 최고 지도부를 경험하고,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감옥을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지난 방송 재방송인지 알 수도 예, 있어요. 예. 지금. 아니, 근데 중요한 지점이긴 한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투신을 한 헌신을 하고 그런 청년기를 보내셨고, 이제 20대는 그렇게 한 거 차이점이 있고, 그럼 30대, 40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청년기에 대한 그 시대와 경험 역사를 경험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거는 단련의 정대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철학과 인생관의 형성의 차이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 경험한 것과 정면으로 뚫고 간 거에 두 사람의 차이는 있는 거죠. 중요한 차이이기도 해요. 왜냐면 저를 봐도 역시 고생을 해보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위해서는 고생도 하겠다. 네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직업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정동영 후보는 MBC라고 하는 방송의 뭐 기자 또는 앵커 생활을 거친, 그러니까 말이야 카메라의 조명을 받아본 적이 있는, 그렇죠. 스타 기질을 키운 분이고, 다시 정치 입문도 DJ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전략 공천을 받고 전주에서 90% 득표로 화려하게 정치 인생을 시작했고, 저는 이제 두 번 감옥살이를 하고 허리를 다쳐서 이제 아픈 몸을 이끌고 전주에 내려와서 그냥 밑바닥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시민운동을 거쳐서 지방 의원에 출마했는데 시의원 떨어지고 도의원 떨어지고 세 번째 도전 끝에 겨우 턱걸이로 도의원이 돼서 두 번 하고 초선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니까 그 정치 인생 자체도
출발과 과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 분은 화려하게 출발해서 낙하산처럼 내려와서 시작한 거고, 저는 밑바닥에서 쭉 올라온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낙하산 정치와 사다리 정치의 차이가 있는 거죠. 기대 인생에서.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요. 정동영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까지 됐다가 결국은 이제 그 실패하고 대부분 이제 정치적으로 사실은 이제 사망했다 이런 표현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 재보궐선거 때 그 유명한 캐치프레이즈 로 당선이 됐고요. 현재도 지금 사실은 꽤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힘은 어디 있을까요? 그걸 왜 물어 이쪽에? 그건 그쪽에다 물어야지. 상대를 잘 알아야 이쪽 전략도 물어보지. 그 시중에 도는 말 중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래도 스피커가 크지 않냐. 이 두 가지가 만드는 거죠. 과거에 대한 향수가 현재 기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뭐 망해도 뭐 얼마나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 잔상은 계속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 지역은 정동영 후보가 총선 3번, 대선 1번, 4번 투표했는데 3번을 90% 투표를 한 거잖아요. 네. 한 번은 70%였고 보궐선거 때. 그 찍어봤던 유권자들이 또 그 후보가 나오면 다시 찍는 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정도 득표율은 사실은 예상 바적으로 낮은 거죠. 생각보다. 그러면. 그건 그만큼 김성주 의원이 이제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다는 거고, 제가 만약에 약한 후보라면 훨씬 열세이겠죠. 벌써 게임이 끝났을 수도 있는. 그렇죠. 다른 후보였다고 하면 어렵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오랫동안 지금 활동하면서 가졌던 지지 기반, 활동을 통해서 생겨난 그 지지 기반들이 강한 상대의 복원력에 맞서서 아직까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표현 좋네요. 복원력. 이번에 그 투표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투표, 이번 싸움은 뭐 아까 얘기했던 후보 간의 싸움, 정당 간의 싸움 말고 그냥 딱 실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거는 어떤 싸움이다? 여기 전주병에서요? 예. 과거의 향수에 젖을 것이냐, 예.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할 것이냐의 싸움이죠. 이런 멘트를 좀 잘 따란 말이야. 아니 근데 이게 기시감이 있어요. 예전에 손주왕 후보가 나왔을 때 한 번 있었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이철승 의원이 마지막으로 나온 선거가 있어요. 그 기시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잘 되면 다시 그 전주가 그게 되는 거고, 이제 혹여 안 될 리가 없다고 여기서는 얘기하겠지만, 된다 하더라도 시간은 이쪽 편인 게, 어차피 정동영 후보가 여기서 뭐 2번, 3번 못 한다고요. 아니, 들어오다 보니까 슬로건이 이제 전북이 키울 사람, 그쵸? 예. 이제 금방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현재 이 캠프의 전략 같아요. 이제 나를 키워라.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전주병이 예. 새로운 길을, 미래를 선택하느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느냐. 아까 그 얘기잖아. 그 정동영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냥 사선 의원이 되는 거죠. 네. 그분이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은 이제 없죠. 없다고 봐야죠. 본인도 그런 기대를 접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덕진에 내려온 거죠. 그러나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이 영광의 승리는 아니죠. 그렇죠. 열심히 활동하는 후배의 자리를 빼앗은 승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비난의 훈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선 의원으로서 등원했을 때 화려하게 부활했다, 복귀했다라고 하는 찬사는 없고, 열심히 활동하는 기대주인 후배를 꺾고 후배를 잡아먹고 다시 배지를 달았다.
라고 하는 비난이 있겠죠. 근데 지난번 인터뷰 때보다 훨씬 깔때기가 자연스러우신 게 쓰는 어휘가 기대해줘. 응? 본인을 보고 기대해줘. 앞으로 큰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치열하시군요, 선거가. 아니 근데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확실하게 커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줄을 대는 거야? 난 다 되고 있어. 보험이야. 그래서 이제 과거의 향수에 젖을 것이냐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할 것이냐 하는데 지금 전주병원 덕지는 전국적인 관심 지역이 됐죠. 네. 호남에서의 최대 격전지. 최대 격전지죠. 이번 총선의 3대 격전지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터뷰가 쇄도하고 있죠. 쇄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 와중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저 주소 있잖아요. 저 조선일보랑 저기 예, 동아일보. 이 선거에서 김성주가 승리하면 김성주는 일약 정치적인 중진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스타가 되는 네. 거겠죠. 음. 그리고 전라북도 그러니까 미래에 주자가 없다. 대표하면로 내세울 만한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신의 한수가. 를 전라북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키워낼 수 있는 것이죠. 그 김성주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호남 정치가 복원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위기가 기회인데 문제는 이제 이 기회가 정말 내 것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 항상 뽑을 때 앞으로의 모습이 어떨지 모르고 현재 모습만 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은 변명할 여지가 있었어요. 나는 초선이고 아직.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재선이 되면서부터는 뭔가 경험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공약면에서 살펴보면 중평이 지역 공약은 여기가 훨씬 더 디테일하다. 그리고 설득력이 있고 오늘도 제가 저기 덕진에 가봤거든요. 덕진공원에. 야, 거기 한번 가봤어요? 정말 괜찮아요. 어디까지 칭찬을 하는지 그런데 들어보려고. 예, 아니 실제로 가봐요. 꼭 여기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거기 옴빵집이랑 있는 그쪽 있잖아요. 거기 정말 좋아졌어요. 날씨도 따뜻해서. 그런데 전국적 이슈에서는 늘 아까 SJ가 DY에게 좀 밀리는 감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고 그쪽은 그냥 야인이던 시절에도 이 부분 때문에 아까도 질문 드렸던 건데 좀 그런 면에서 큰 그림들이 좀 몇 개 더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비판이 있어요. 선거 캠페인을 이제 어떻게 벌이냐는 거고 그 캠페인을 보는 유권자들이 뭐에 관심을 갖냐는 문제인데요.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의 수석 네. 부의장이고 총선 정책 기획단장입니다. 지금 아까 현재 정책이 되게 좋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발표하고 있는 모든 공약들은 작년 8월부터 준비해가지고 제 손을 거쳐져서 만들어서 발표만 지금 영입 인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초연금 30만 원 주겠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연기금을 가지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 사업을 벌이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 준비했던 공약들이에요. 그거 좀 선전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캠페인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저만의 공약은 아니잖아요. 우리 당의 공약이고 모든 후보가 하는 공약인 거고. 다시 저는 이제 지역 유권자, 이 덕진 지역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한테는 그런 공통된 공약 말고 이 지역에 맞춤형 공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전주나 전라북도를 놓고 하는 공약이 있고 저는 동별로 세세한 공약이 다 있어요. 그동안 해왔던 사업에 대한 성과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저희 이 보따리를 이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것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뭐 동학정신? 뭐 그게 무슨 공약이나 비전이 될 수 있나요? 지금 시기에? 전라북도 도민들은 그런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내 일자리, 내 생활, 내 자식, 내 직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공허한 담론을 얘기하는 정도에서 벗어서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확실한 비교 우위 경쟁력이 있죠. 네, 오늘 저기 말씀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면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시성을 가지신 예, 정동영 후보와 정치가 다르듯 정치가 다르면 선거운동 방식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권자들은 좀 더 거시적인 정책과 공약에서의 차별성에 중심을 두겠지만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동감할 수 있기를 기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와 선거운동의 일체화 또는 구체적으로 투영된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감동도 후보님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해서 혹시 계획이나 각오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네, 선거운동 예. 과정의 차별점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방금 하신 얘기에 좀 덧붙여서 연장선상에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사실 같아요. 이제 저희가 지금 고민이 있는데요. 네. 원래 저는 이제 평상시 생각이 평소에 일은 열심히 하고 선거운동은 열심히 안 해야 된다 생각해요.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인데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일을 보고 유권자들이 지지하고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안 하고 선거운동만 열심히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것만 잘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죠. 길거리에서 뭐 그 춤을 추고 현란한 동작을 하고 그리고 여성을 만나면 끌어안고 네. 90도 절하고 그러니까 유권자 환심을 사는 거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일했다고 얘기하거나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하는 대신에 그냥 감성에만 호소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선거운동 방식이 아직은 먹힙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에 실제 영향을 미쳐요. 특히 노년층들, 여성들은 그런 거 실제로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차분하고 생활에 밀착한 선거운동을 벌이는 계획을 갖고 있다가 우리도 똑같이 거리에 나가서 손짓을 하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90도 절하는 이 똑같은 선거운동의 모방으로 사실 빠져든 거예요.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저렇게 선거운동 해야 되는가? 상대가 연예인처럼 이렇게 하는 선거운동 방식 따라가야 되는가? 나는 우리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제 우리 쪽 팀들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당신도 하죠. 그렇게 하셔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거리에 쓰고 읍소하고 어머니 얘기하고 됩니다. 형님 누님 한다라고 자꾸 저를 얘기해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똑같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해왔던 선거운동 방식 아니거든요. 저는 약간 발걸음이 무거운 엉덩이가 무거운 선거운동 하거든요. 이게 상가를 다닌다고 하면 어느 상가에 문 열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김성주입니다 하고 명함 탁 내놓고 뒤돌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서 요새 좀 장사 좀 잘 돼요? 요즘 어때요? 경기가 좀 어떻습니까? 아 요새 정말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뭘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카드 수수료를 좀 낮춰줘요. 아 그러면 카드 수수료 낮춰줘야 될 거. 이런 걸 우리가 정책적으로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걸 활동하는 이런 게 제가 만든 방식인데 수행원들은 정말 죽을 맛이겠는데요. 네. 그냥 그렇죠. 이제 이게 빨리 얘기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늦은 하니까 얼굴 도장만 찍고 예. 또 자리 옮겨서 또 하고 이런 식은 좀 성이 안 차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진지하게 접근하고 유권자들과 대화하고 눈을 맞추는 게 제 선거운동 원래. 방식의 특징인데 또 그런 것 때문에 유권자들 좋아하는 거고 저 사람은 표를 얻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뭔가 내 얘기를 듣고 싶구나. 그러면서 이제 정말 진심이 정치담을 지지해왔던 건데 저도 이제 똑같은 방식의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좀 현실이. 답답함이 좀 있죠. 예. 이쯤에서 저 우리 박일두 선생님께서 그런 선거운동에 관해서 아니 질문을 너무 안 하셔서 깜빡 졸았습니다. 네. 지금 읍소를 하고 이런 그 선거운동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우리 후보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실은 이제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많은 그 시민들 가운데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상대 후보가
워낙 이벤트 행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 후보는 너무 정적으로 움직이니까 이러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후보님한테 말씀하시는 것보다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네. 걱정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 실은 후보님은 그렇게 진지하게 하지만 참모들은 마음이 타죠. 광폭 행보도 하고 좀 많이 보여지는 행보. 아 이거 뭐 옆에 있는 참모들 속을 태우시는 분이면 곤란한데 이거. 그런 거잖아요. 여기 뭐 송천동 회센터. 자, 오늘은 회센터 한번 훑으시죠. 자, 지금부터 딱 15분 드릴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한 많은 사람 만나고 한번 도시죠. 이러는데 판이라는 게 실은 후보는 참모가 결정해주면 그대로 가는 게 선거판인데 우리 후보님이 워낙 무겁습니다. 말을 잘 안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진중하다고 표현하죠. 예. 아니 근데 실제로 이런 전문가들이시라고 본다면 우리 고민을 좀 상담을 좀 해드릴까요, 저희가? 이해해서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잖아요. 내 장점을 살려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상대를 모방하면은 그 상대만큼 잘 하지도 못하면서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자기 장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진지하게 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공감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같이 가는 정치를 하는 건데 뭐 무릎을 꿇고 인사하고 넙죽절을 하고 길거리에서 차를 향해 손을 흔드는 이런 보여주기 위한 환심을 사기 위한 선거운동이 과연 김성주 방식에 맞는 거냐 이런 이제 회의가 있는 건데 이제 우리 진짜 사람들은 왜 김성주는 안 보이는 거냐 우리 여기에 주민센터에 상대 후보로 왔다 갔는데 김성주는 왜 안 오냐고 빗발같이 전화를 해면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노래 교실에 가서 노래 한 곡 불러야 되고 그럼요. 댄스 팀에 가가지고 이 몸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페이스북에 올리셨던데. 예, 아주 뭐 춤추는 거. 그냥 웃음거리가 문재인에 이은 뭐 2대 몸치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그 어떠냐 대중 정치 시대인데 저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유권자의 기준이었으면 좋겠는데 유권자들은 그런 이성적인 부분 외에 감성적인 거에 많이 휘둘리는 게 현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고민이 실제 있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이? 그럼요. 아니 똑같이는 아니고 내 진심을 담아서 만약에 저라면 지금은 선거니까 제가 오늘은 명함만 드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손을 꼭 잡고 명함을 잘 드려드리고 그러고 저는 뒤에 멘트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당선되고 와서 제가 오늘 못다한 얘기는 나누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한 10초 안 걸리잖아? 지금 후보로 모시고 선거운동하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떨어져요. 아니, 아주 과하게 떨어진 적 있어요. 저는 이제 체육관 선거 이런 것만 주로 그냥 박수 치고 끝나는 선거. 근데 이제 이런 말씀하신 고민이 탄로가 난 지점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나경원 의원이 장애인을 지키는데 그게 들통난 거. 그다음에 이번에 그 새누리 후보 중에 전화를 했는데 경인여대 총장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다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아까 우리 여기 농약사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이게 어쩔 수 없이 하고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잖아요. 지금은 어찌됐든 제가 이분도 만나봐야 되고 저분도 만나봐야 돼서 오늘은 제가 아쉽게 가지만 당선되고 와서 제가 그렇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듣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두 분은 지금 점잖게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해도 방식으로 맞다 그런데 참모인 제가 볼 때는 답답한 게 김성주 의원님은 실은 인지도가 타구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선이기 때문에 네네네. 아직도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누구이신지 김성주 의원님 알긴 하는데 이름이 바로 떨어지지 않는 그 프로그램 정치를 잘해서 민주당 당내 정책통이다 이런 내용 모르시는 분들 아직도 많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상대 후보는 정치적 이력이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거 잘 모르고 한때 대통령 후보였던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하고 싸우는 거니까 심지어는 오늘 같은 경우 아까 그 인터뷰 중에 나왔던 노동운동하면서
그 옥고를 2번 치르거든요. 네. 김성주께서. 그런데 그 상대 후보들이 이제 흑색 선전 막 합니다. 흔들면. 네, 네. 예를 들면 공문서 위조범이다.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 들었던 아니 그때 당시 그 노동운동을 하면서 위장 취업하려면 그 공문서 주민등록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싹 빼고 그냥 싹 빼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주거 침입 얘기는 아직 안 나왔나요? 김 후보님을 이제 돕는 입장이니까 일단 조바시면 그때 그 후보는 그 전두환 국부 시절 있지 않습니까? 각하하면서 뉴스 하던 시절 그 방송에서 그런 거 여러 가지 흔적이 있지만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화려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김 후보는 감옥하고 노동운동 하던 시절에 노동운동의 진보를 위해서 했던 거를 선거라는 국면 속에 공문서 위조범이나 이렇게 아주 추악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이런 좀 더티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그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움이 묻어나네요. 네. 참모들의. 아니 정말 마음은 지금 거의 욕하실 뻔했어요. 움찔움찔 욕하실 뻔했는데 좀 더 움직이셔야겠네요. 네. 어쨌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어느 한쪽의 방법만 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후보님의 진심과 진정성을 얼마만큼 전달하느냐 그거인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은 어떤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확실한 우리 후보님의 각오라든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고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한 그런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10년 집권하고 또 10년 명남 보수정부를 허용을 한 건데 내년에 반드시 정권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과 유럽처럼 주고받고 하면서 민주주의가 안정되게 발전하고 지역도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영남 특히 TK의 전일적 지배가 더욱더 고착되는 거죠. 그 속에서는 TK 출신이면 무조건 출세하고 BTK 특히 호남은 아무리 능력 있고 노력을 해도 올라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사회는 절망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야당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야가 바뀌면서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거나 최소한 여야 의석이 비슷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야권이 분열해버렸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박차고 나가버리면서 국민의당 신당을 만들었고 과거의 지도자였던 천정배, 정동영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내세웠던 개혁 노선과 관계없이 중도 정당의 우산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선거에서 우리가 지금 전주 지역에서도 어떻게 새누리당과 싸워서 야권이 승리하려서 이 얘기한 게 아니냐. 더민주냐 국민의당이냐 김성주냐 정동영이냐라는 싸움이 벌어진 거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누군가 승자가 된다 한들 수도권에서 참패해서 새누리당 200석을 얻고 야권이 100석도 못 얻는다면 우리는 대선은 날아가는 거고 다음 대선도 놓치면 일본 자민당처럼 보수 세력의 영구한 지배만 허용할 텐데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과거의 정치 지도자들 민주정부 10년 동안 장관과 당대표와 대선 후보 지냈던 사람들이 아무 반성도 없이 호남 정신, 호남 정치 부활을 내세워서 결국은 지역을 분열시키고 야당을 분열시킨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는 국민의당에게 3번 국민의당을 선택하면 1번 새누리당을 찍는 거다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1대1로 맞설 수 있는 더민주당 그리고 다음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정통 야당인 더민주당의 표를 몰아줘야 그래야지 이번 총선이
다음 대선에 갈 수 있는 그나마 교두보가 되는 건데 지금 이대로 가버리면 야권은 붕괴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절박한 위기가 맞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김성주가 재선이 되느냐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고 내년 대선에 정권 교체 성공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는 중요한 분수령이 이쪽 덕진 전주병 선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승리하는 것이 야권의 총선 승리를 의미하는 거고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어찌 됐든 그 일관되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주장해 오시는 바가 오늘은 좀 명확하게 표현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의 입으로 좀 얘기해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이를테면 지지 발언이라고 할까요? 네, 저는 김성주 후보하고는 사적으로는 친구입니다. 예. 친구여서 돕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동이랄까요? 친구를 새롭게 보게 되는 계기가 그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우수한 인재였죠, 고등학교 때. 그리고 참 착한 모범생이었죠. 근데 친구들한테 듣기에 서울대에서 운동권이고 감옥도 갔다는 얘기가 아니 그렇게 그 모범생이 그런 일도 하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그 전에 알던 모습하고는 너무 그렇죠. 다르네. 네, 90년대 되어서 이제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IT계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동창회에서 만나고 뭐 서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었죠. 그때 사석에서 보통 당신 같은 운동권 경력이면 지금 뭐 후배들도 국회의원 배치들 달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고향에 내려와서 있느냐. 그런데 수줍은 그냥 웃음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90년 년도입니까? 그 지방선거가 있는 해였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방송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니 국회의원 선거 나가? 그랬더니 시의원 선거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시의원 선거를 자네 같은 캐릭터가 해 라고 했는데 그때 저한테 탕뜬 우리 민주주의 진보에서 지방자치제가 정착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운동했던 세력, 생활 세력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우회를 지방우회를 진보시키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지방정부를 지키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 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말고 전주시 의회에 들어가서 정말 좀 변화를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친구를 떠나서 그냥 뚱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면 내가 도울게. 그래서 지금까지 저 코가 껴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요. 찬이네 한 번씩. 실은 이번 선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보는 그 지역의 싸움과 허공을 예전처럼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아젠다의 싸움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과거로의 귀향이냐 아니면 미래로의 전진이냐 저는 인물론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성주 후보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낙하산 정치라고 하죠. 사다리 정치라고 해서 상향식 공제 예전에 열린우리당 때처럼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부터 민주화시키자는 우리가 실패해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치열하게 당원들 그리고 주민들에게 스킨십하고 그들에게 평가받아서 자력으로 도의원에 올라오고 또 지난번에도 종동영 의원이 당시 떠나기 전이죠. 한판 붙어봅시다 하고 준비하고 외치면서 이제 입성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중앙 정치 인맥을 가지고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역에 끝없이 시민들하고 뭐 아파트 주민들 생활 정책 영역 또 도의원 시절 그 예전부터 2007년부터 덕진공원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든지 이 덕진구에 있는 골목길의 문화 다시 재생해야 된다. 전주였던 멋 이런 거 다시 전주 형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아젠다들로 지역의 눈으로 세상을 본 거고 지역의 복지의 문제로 대한민국의 보편복지를 얘기하고 사회적 경제를 말하면서 국회에 진출했거든요. 근데 실은 상대 후보는 제가 들어보면 10여 년 전에 했던 그 거창한 개성공단 또는 뭐 SOC 사업 이런 것들 참여정부 국민의정부 시절에 국회의원 했으면
뭐 월드컵 경기장 오고 한옥마을 만들고 35사단 이사가 되면 그때 밥숟갈만 그냥 얹힌 사람들 한 5천 명씩 될 겁니다. 그게 성과라고 할 수 없는데 김성주는 자세히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이 얘기가 들어지는 상품이 미래로 전진하는 시끄럽지 않은 아주 좋은 아이콘을 갖고 있습니다. 선택에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 네. 이야. 야, 그 짧은 시간인데 다 짚으셨네. 분야별로. 오늘 요약본은 여기서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요 이제 초읽기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이 훌륭한 분을 모시고 한마디 마지막 기회도 안 주세요. 그거 따로 따세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